어제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종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실패한 적이 있죠. 예. 여러 가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열병식에 이어서 미국과 외부 세력이 아무리 우리 정권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핵 강국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이 계속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은 우리도 거기 굴하지 않고 같이 긴장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과 한국, 일본이 주변 국가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을 말릴 수 있는 나라는 그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국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사국들이 너무 지나친 긴장 고조는 우리에게 너무 다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미국이 자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펜스 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반도의 사태가 전쟁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이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이런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열병식이 열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또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힘에는 힘, 우리는 계속 맞설 것이다. 전쟁의 위험도 불사하지 않겠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부장이 외신과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이 모든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다. 북한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자위적 행동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이해해 주기를 북한은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태양절 행사에서도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가 여명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은 피해국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현상 유지인데 미국의 호전적인 이런 행동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제 이렇게 열렸던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전략 무기 체계가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그런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체 연료,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3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돼서 발사될 수 있는 이제 미사일들인데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인지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어떤 원통에 집어넣기 때문에 공개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것은 뭐냐면 이 기존의 태양절 열병식을 보면은 이제 재래식 무기라든지 그런 어떤 군대의 사열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번엔 집중적으로 새로운 기종의 미사일을 전시했죠. 이 말은 이제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의 주된 목표가 바로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을 타격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도 그렇고 최령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핵 전쟁에는 핵 타격으로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북한은 북한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언어와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압박 외교를 하고 있는데 또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이런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 지도자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국내 정치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 노력이라든지 군사적 태세 준비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세계 만방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우리 공화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겠다.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외신 기자들을 이렇게 여명교리로 초대해서 북한도 인간적인 면 있는 사회인데 예. 미국이 만약 핵전쟁을 시도한다면 이 불쌍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된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고 또 외무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외교적인 해결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최근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태양절이 될 거라는 추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제는 별다른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실험이 유보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태양절에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풍계례 준비가 다 끝났다는 38노스 리포트도 있었고 하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핵실험 카드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것도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더 긴장이 고조됐을 때 아니면은 미국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 6차 핵실험을 이미 시도한 이후라면 그 카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ICBM 테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대결 국면입니다. 아직은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어느 쪽이 물러날 것인가 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5일이 또 노동당 창설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 계속 그 긴장 무드를 유지하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네. 오늘 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일까요? 아무래도 한미 동맹의 근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소위 아시아 태평양 팀 아니면 한반도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팀이 인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무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이 직접 아시아 태평양 관련 안보 외교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부통령 방안이 이 한미 간의 안보 공조를 확인하는 어떤 외교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한미일 공조 태세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 적도 있죠. 또 펜스 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정세가 불안해지더라도 미국은 굴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네, 칼빈슨 항모전단이 또 한반도 주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니미츠호도 추가로 배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책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니미츠 일단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3대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3대가 한반도에 접근해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굉장한 압박 수단이 되겠죠. 특히 니미츠호는 그 북한에 대해서만 그런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미츠호가 사실 95년도에 대만 해협에서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그 중국 정부가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파견했던 그런 항공모함이었죠. 그래서 니미츠호가 이 동북아시아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아주 불쾌한 옛날에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그런 95년, 96년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군사 행동입니다. 네, 앞서서 25일에 인민군 창건 기념식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봐야겠죠.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황구 15사설에서 북한이 계속 그런 비핵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이제 송유 수출 중단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워싱턴은 계속 보고 있을 것입니다. 25일까지 계속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 하지만 북한 문제는 이 25일 날까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큰 틀, 더 장기적인 틀에서 봐야 되고 또 북한의 문제는 그냥 핵무기와 미사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량 살살 무기를 확보하고 있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인권 유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다각도에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네,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베이징과 평양 간 항공 노선을 돌연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승객 부족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봅니다. 예전에도 북한이 이제 미국과 충돌했을 때 부시 행정부 일기였죠.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 대북 송유관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건 지금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송유 수출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북한이 중국이 시작한 육자 회담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하나 동원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